안녕하십니까. 나눔 경영 컨설팅 김종혁 강사입니다. 오늘은 사용자와 구매 결정권자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강의를 진행해서 교육생들의 반응이 가장 좋았던 섹션만 떼서 따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와 구매 결정권자. 자, 제가 매번 예를 많이 드리는 사례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SK하이닉스, 이천에 위치한 SK하이닉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영업사원입니다. 어떤 영업사원?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비, 기계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입니다. 그때 이 B2B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바잉 센터별 고통의 포인트, 페인의 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속도감 있게.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생산팀이 있고, 이제 단순하게 네 가지로만 나눠 볼게요. 생산팀이 있고 구매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매팀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분들이 주인이 아니죠. 이분들이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월급을 받으면서 대신 구매를 해주는 구매팀입니다. 구매자들. 자, 다음은 품질팀이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디사이더가 있습니다. 사장님이라고 해볼게요. 사장님.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 생산팀의 고통의 포인트를 찾아내는 겁니다. 생산팀의 고통은 무엇일까요? 생산팀은 이 기계, 장비에 대한 고통이 어떤 게 있을까요? 돈일까요? 돈은 아닐 겁니다. 생산팀이 느끼는 고통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편의성이 아닐까요? 이 기계가 불편해서 취급하는 게 불편하고 무겁고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포인트, 그리고 이제 생산 효율성 관련된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솔루션은 당신을 편하게 해드릴게요 가 아마 될 겁니다. 당신을 편하게 해드릴 거고 생산 효율성을 증대시켜서 보너스를 받게 해드릴게요. 그런 점들이 솔루션이 될 겁니다. 아마도. 자, 그렇다면 구매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매팀. 구매팀의 고통의 포인트는 뭘까요? 자, 구매팀의 고통의 포인트는 아마 돈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돈을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이 기계의 단가, 싼 게 좋을까요? 비싼 게 좋을까요? 대부분 교육생분들은 무조건 싼 게 좋겠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조건 싼 게 좋을까요? 예, 최근에 사례를 보시면 중국 조선소에서 프랑스 LNG 추진선에 많은 물량을 몇 년 전에 가지고 갔는데 제대로 못 만들고 있습니다. 납기가 1년, 2년 인도 시기가 지연돼 가고 25년 동안 사용해야 될 배가 한 10년 뒤에 고장이 난다든지 그러면은 싼 거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단가 외에 매니지먼트 코스트, 품질 문제가 없는지, 고장이 안 나는지, 그리고 계속 양산이나 생산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시뮬레이션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장비가 2배로 비싸다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좋은 제품을 일관성 있는 품질로 만들어낸다면 이 제품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팀에게는 좋은 가격과 좋은 서비스와 좋은 계약 조건 이런 것들로 우리가 솔루션을 던져 드려야 되겠죠. 자, 품질팀의 고통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품질팀의 고통의 포인트는 균질하지 않는 품질, 그리고 생산에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는 부분들, 사용자 생산팀이 계속 다치거나 죽거나 사고가 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솔루션을 우리가 던져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사장님들의 고통은 뭘까요? 그런데 제가 따로 섹션을 만들어서 동영상을 만들어 볼 건데 사장님들 결정권자를 만날 때 우리에겐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미팅을 할 때도 결정권자는 잠깐 들어왔다 나가죠. 사장님을 만날 때는 훨씬 적은 시간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만 따로 빼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엘리베이터 피치입니다. 결정권자나 사장님을 만날 때 아주 짧은 시간밖에 주지 않는다는 거죠. 길면 5분, 짧으면 1, 2분. 어떤 분들은 10초만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 올라가는 시간 1분 동안 어떻게 이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엘리베이터 피치입니다. 자, 하여튼 사장님을 만난다면 사장님들은 어떤 고통이 있을까요? 사장님들은 이 전반적인 부분을 다 통틀어서 어떻게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의 고통이 있을 건데, 최근 같이 불경기이고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고통이 있다면은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솔루션은 지금 장비 한 대당 사람이 2명씩 붙어 있죠. 예를 들어서 그 기계를 자동화 시켜 드릴게요. 아니면 반자동화 시켜서 한 명을 자르게 해 드릴게요. 그런 게 솔루션이 될 겁니다. 이걸 우리는 B2B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영업을 많이 안 해 보신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건 이 여러 가지 밸류들, 가치들을 한꺼번에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의 카탈로그에 들어가 있다든지 홈페이지에 모든 걸 다 제시한다든지 PPT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우리 제품은 어떻게 뭐 생산팀에게는 편하고 구매팀에게는 저렴하고 낮은 비용 절감을 시켜드리고 품질팀에는 안정적인 품질을 공급해주고 안전하다. 사장님께는 반자동화해서 사람 한 명 자르게 해드릴게요.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으면 이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장님께 이야기해야 되는 밸류를 생산팀에다가 이야기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생산팀에 가서 보자마자 기계를 자동화시켜 드릴게요. 한 명을 자르게 해드릴게요. 그럼 생산팀이 좋아할까요? 그러면 생산팀이 이걸 구매팀에다가 사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또 생산팀이 결제를 올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영업 상황에 봤을 때 이게 뭐 카페든 뭐 사우나든 아니면 어디 공장이든 회사든 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바잉 센터에 속해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 그들이 느끼고 있는 페인, 고통을 파악을 못하고 그러면 우리는 빠르게 솔루션을 던져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뻘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조금 다른 분야에 가서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대구에 가서 어떤 이제 그 여성분, 나이대가 좀 있으신 여성분입니다. 50대 여성분의 창업 아이템 가지고 상담을 했었는데, 그분의 창업 아이템은 바로 이불보입니다. 이불보. 여러분들 이불보 세탁해서 끼워 보셨나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엄청 불편해요. 이불보를 빨아서 말려서 또 안에 솜 넣어서 이걸 이제 또 묶어서 뒤집어 가지고 또 안에 뭐 구겨진 부분을 또 펴야 되고 털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한데, 이분의 아이템은 이불보 옆에 자크만 딱 채우고 뒤집어 버리면 끝입니다.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빠르고.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으시면 이 이불보를 누구한테 팔아보시겠어요? 오늘과 그저께 제가 계속 질문을 던져봤는데 첫 번째 답은 뭐냐면 주부들한테 팔아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던진 질문이 뭐냐면 이불보 얼마 만에 한 번씩 빠시나요?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한 달이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2달이라는 분도 계시고 3달이라는 분도 계시는데, 자, 이 이불보는 기존 제품 가격의 2배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다들 고개를 이렇게 저으십니다. 굳이 2배나 되는 제품을 사서 기존에 있던 걸 다 버리고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 가정주부가 타겟 고객으로 가정주부를 타겟 고객으로 삼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 이불을 교체하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면 좋아할 사람들이 누굴까요? 라고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잠시 한 10초, 20초 기다려보니까 그 이분들이 숙박업소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숙박업소. 오케이, 그렇다면 숙박업소에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장님은 숙박업소에 가서 거기 사장님을 만나기 부담스럽다는 거죠. 무섭기도 하고 부담스러우니까 거기서 만나기 좋은 메이드, 직원들에게 부탁을 했던 거죠. 이거 한번 갈아보시라고. 자, 직원들이 갈아 끼우는 동안 사장님은 옆에 스탑워치로 시간을 재봤습니다. 깜짝 놀라운 게 속도가 2배나 빨라졌어요. 자, 그렇다면 속도가 2배로 빨라지면 이 직원분들은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숙박업소에 일하는 메이드 직원이고 이걸 갈아야 되는데 속도가 2배로 빨라진다. 좋으세요? 싫으세요? 좋아할까요? 속도가 2배로 빨라지면 둘 중에 한 명은 잘리겠죠. 남은 한 명의 일은 2배로 늘어날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 이 이불보를 사달라고 사장님께 이야기를 하실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걸요. 자, 그렇다면 누구한테 얘기하면 좋을까요? 결정권자한테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자, 사장님보다 더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보통 펜션이나 숙박업소에는 이런 일들을 대행하는 업체들이 있죠. 여러 개의 숙박업소를 관리하는 업체들. 그럼 그 관리하는 업체의 사장님이라면은 그분은 이 사업을 운영을 할 때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뭘까요? 아마도 인건비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교체에 도움이 된다면은 그분들이 아마 좋아하시겠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이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자기들이 교체를 하고 들어간다면 훨씬 좋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 사례를 한번 바꿔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커피 머신을 팔아야 되는데 카페에 가서 영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카페 사장님은 잘 없는 경우가 많고 매니저들이나 알바생들이 많죠. 자, 이 기계는 새롭게 나온 기계인데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바생들한테 이건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리고 또 자동화돼 가지고 사람들을 줄일 수 있다고 라고 이제 카페 알바생들이나 매니저한테 이야기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자기가 잘리니까. 그럼 분명히 그분들이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사장님 오시면 전해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 기계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가 있다면 매니저들이나 알바생들한테는 당신을 편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훨씬 용이하고 편한 상황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이걸 쓰면 여러분들이 화상 입을 염려도 없고 굉장히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거고, 여러분들이 카페 주인을 만난다면, 사장님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이 제품을 쓰면은 기존의 인건비를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동이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훨씬 더 빨리 와닿을 겁니다. 그죠? 자, 오늘 제가 접했던 사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제가 강의를 할 때 여기까지만 말씀드렸는데 어떤 수강생 한 분이 이 말을 탁 치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여쭤봤습니다. 어떤 아이템 하세요? 제가 여쭤봤더니 이 사장님은 사우나나 수영장에 들어가는 락커, 키, 이 키 뭉치요. 열쇠 뭉치를 판매하시는 분이랍니다. 기존에 있는 제품은 뭐 하나에 뭐 3만원, 4만원씩 하는데 대표님 제품은 가격이 반밖에 안 해요. 반밖에 안 하고 또 기존에 있던 건 열쇠로 끼워서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건 자동화 시킨답니다. 전자키 방식이고 이걸 쓰면 가장 큰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자동화 시켜가지고. 그리고 직원들의 도덕적인 해이, 모럴 해저드, 돈을 삥땅 하는 부분을 없앨 수가 있고, 그리고 안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되거나 이런 분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돈이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도덕적인 해이도 없앨 수 있고, 그리고 또 편하게 만들어준다. 사람들을. 그런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솔루션입니다. 좋은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제 부모님 본가가 있는 거기 가창 스파밸리 납품을 했답니다. 그 스파밸리 납품하는 과정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쉬는 시간에 이제 이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영업사원들이 1년 동안 단 한 건의 오다도 못 받은 이유를 김종혁 강사한테 강의를 듣고 나서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요? 여쭤봤더니 그 직원들은 사우나나 수영장이나 이런 여러 업체에 사장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이분들은 거기 가서 직원들을 만납니다. 직원들을 만나서 이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쓰면은 이 사우나에 손님들이 좋아할 거고 편하니까, 그리고 여기에 직원들이 필요 없고 자동화 시켜주니까, 그리고 뭐 도덕적인 해이가 뭐 삥땅이나 그런 문제도 안 생기고, 뭐 도난의 문제도 없고, 관리도 편하고, AS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 이런 것들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직원들이 사장님한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머리를 탁 치시면서 왜 직원들이 영업을 못했을까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이 스파밸리에 납품을 성공했던 거 제 얘기 들어서 재밌었어요. 스파밸리에 가서 사장님께 딱 10초만 달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보자마자 얘기했던 게 당신은 이걸 왜 운영하냐고, 운영하는 목적이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대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다른 직원은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둘이 이야기하자고 말씀하셨답니다. 둘이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이야기 했냐면 뭐죠? 라고 말씀하시길래 스파밸리 사장님은 사회적인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 운영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아니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돈을 제대로 벌어야죠. 우리 걸 쓰시면 인건비를 절감을 할 수가 있고 모든 현금 흐름을 당신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회사 사장님은 당신 거로 다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은 가장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업을 할 때 겁먹지 말고 이게 카페든 편의점이든 삼성전자이든 SK하이닉스이든 토요타 자동차든 현대자동차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가, 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이 제품의 구매를 결정짓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일까, 그 사람들이 느끼는 니즈나 페인, 고통의 포인트는 무엇일까, 어떤 이야기 하면 좋을까. 영업사원들은 빠른 촉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촉, 그리고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의 포인트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 그분들의 피드백이 있으면 다시 카운터 솔루션을 주고 빠르게 커뮤니케이션을 이어나가는 방식, 그게 영업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사용자와 구매 결정권자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엘리베이터 피치에 대한 강의를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눔경영 컨설팅 김종혁 강사였습니다.